미, 한국. 도대체 언제 개발했나? KF-21 전투기 항공모함 랜딩 이륙. KF-21B 항모. 세계 1위 개발 속도 기록한 한국 공군. 지금까지 중국의 야심찬 항공모함 프로그램과 그 결과 등장할 중국 항모전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에 미칠 위협에 대한 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우려가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이 이즈모급 다목적 헬기 구축함을 진정한 의미의 항공모함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결국 일본은 이즈모급에게 로키드 마틴이 만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 합동 타격 전투기를 함재기로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까지 이즈모급의 항모 개조가 완료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대양에서 군사력을 투사하는 동시에 국외에서 공격 작전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하게 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등장하게 될 항모에는 일본의 이즈모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 국내 기술로 건조된 최초의 항공모함 인스 비크란트급이 2023년 5월 말 전투태세를 완료하게 되면서 인도의 항모 전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더해 대한민국 역시 새롭게 수정된 항모 계획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항모 전단 확보에 대한 야망을 불태우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 대한민국의 시박스 항공모함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시박스 프로그램은 예산 삭감과 정치적 논쟁이 불러온 기나긴 공백으로 거의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계획이라고 여겨져 왔었기 때문에 새롭게 수정되어 등장한 이번 항모 계획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는 경하 배수량 5만 톤, 만재 배수량 7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예비정책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만약 이 정도 크기의 전투함이 실제로 건조된다면 대한민국의 신형 시박스는 동북아 지역에서 자체 기술로 건조된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들 중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시박스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001형 랴오닝이나 인도의 신형 항모 비크란트보다 훨씬 거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002형 산둥과 비슷한 크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 진수된 003형 푸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크기가 될 것이다. 비록 대한민국 국방부가 중형 항모로 기울고 있지만 이는 곧 F-35B를 도입하려는 계획의 포기를 뜻할 수 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2의 단거리 수직 이착륙 파생형인 F-35B는 향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항모에 사용될 예정이다. F-35B를 도입하는 대신 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함재기 파생형을 개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메이저급 무기 수출국을 향한 탄탄대로에 오른 대한민국은 현재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군 군사 전문지 네이벨 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구상하고 있는 이 중형 항공모함은 캐터펄트 사출 장치의 힘을 빌어 이륙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함하는 카터아웃 시스템이나 스키 점프대를 활용하여 이륙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함하는 스토어아웃 시스템들 중 하나를 탑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함재기 파생형 KF-21N에는 단거리 이륙 혹은 수직 이륙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스터바와 스토바울 어느 쪽이 선택되든 모두 중형 항모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항모 디자인은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더 큰 난관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항모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다기보다는 단순히 가졌으면 하고 원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다.
만약 대한민국 해군이 그런 중형 항모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게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건조한 중형 항모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함재기까지 탑재한다면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생산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비록 아직 설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한민국 시박스이지만 감히 그 누가 미래를 확언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러시아의 저주받은 항공모함 에드머럴 쿠즈네초프급이 러시아 해군에 복구하기 전에 대한민국 시박스가 먼저 실전 배치되는 것에 대해 내기를 해보자고 농담을 하는 도박사가 나타날지도 모르니 말이다. 지금까지 2023년 3월 15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1945가 게재한 기사 사우스 코리아 릴리 완츠언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대한민국은 진심으로 항모를 원하고 있다. 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최근 외신을 통해 느껴지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해외의 변화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얘네들이 말하면 농담 같은 일도 농담처럼 안 들려라는 것입니다. KCMD가 시작된 2019년 이후로만 해도 믿기 힘들었던 일들이 연달아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죠. 시계 외 공중전 비보로 불가능한 공격기 주제에 쓸데없이 비싸고 사양만 높은 천덕꾸러기라고 찬밥 신세였던 파우공 FA-50 이 놀라운 변신을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이스 레이더 AIM-120C 암람 그리고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뿐만 아니라 고개만 돌려도 자동으로 적기가 조준되는 헬멧 장착 형조 준장치까지 연동되고 F-16에 장착되는 300갤런 연료탱크와 공중급 유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약점으로 지적되던 짧은 전투행동 반경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등전술 훈련기 역할까지 겸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F-16V의 절반 정도. 운용 유지비는 5분의 1에 불과한 경전투기가 탄생했으니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요. 지상 플랫폼인 K9 자주포는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K2 주력전차 역시 유럽 국가 폴란드에 1000대 가까이 수출 계약이 되었습니다. 항공우주 기술의 집약체인 KF-21 보람의 순조로운 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정밀 유도 기술이 필요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꺼냈더라면 배가 부를 정도로 욕을 먹었을 텐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을 정도로 시대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모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에 대한 질문에 저는 답할 능력도 없고 답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정부의 의지대로 중형 항모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비용 합리적일지, 실행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45가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시백스가 중형 항모로 건조된다면 함재기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자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인 F-35B를 포기하고 4.5세대 전투기 KF-21N을 선택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항모전단의 공격과 방어는 바로 함재기가 담당하게 됩니다. 함재기의 능력이 곧 항모전단의 공격력과 방어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재 배수량 45,000톤 정도의 F-35B 12대 정도 탑재가 가능했던 경항모 10X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만재 배수량 7만 톤에 달하고 KF-21N을 함재기로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형 항모 10X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카토바알 방식이 될 것이냐, 스토바알 방식이 될 것이냐. 카토바알 방식이 된다면 증기식이 될 것이냐, 전자식이 될 것이냐 등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물론 KF-21N의 개발 및 양산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요. 향후 K캠들은 이런 우려사항 하나하나를 살펴볼 예정이며 앞으로의 즐거움으로 남겨둘 생각입니다.